세 번째는 편리한 배송인데요. 쉬워요. 여기는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고 파손이 적을수록 좋겠죠. 똑같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배송을 어려운 제품을 팔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처리기처럼 상품의 특성상 극복할 수 없는 배송의 그런 핸디캡이 있다. 근데 이 핸디캡은 남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고려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텀블러를 파는데 유리 텀블러가 있고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있다고 치면은 굳이 유리 텀블러를 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우리가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배송비도 더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마진이 악화되는데 텀블러가 가진 기본 기능은 결국 커피를 차갑게 보관해서 마신다 밖에 없기 때문에 배송이 용이한 제품을 파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초보셀러들은 초보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나중에 고수가 된다면 그때는 점점 부피가 크고 무거운 걸 팔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상품들도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고급 셀러가 됐을 때 다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풍부한 수요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요. 수요의 크기가 곧 성공의 최대 크기예요. 수요가 없는 사람이 물건을 결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 용품을 예로 들면 정확한 명칭은 하네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의 가슴줄을 하네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하네스라는 아이템이 있고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 전용 연고가 있다고 칠게요.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는 당연히 개체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토피 연고가 나와도 아토피가 없는 사람들은 안 사요. 그래서 성공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로 정말 큰 성공을 노린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 배변 패드, 심장 사상충 약, 캐리어, 가방 같은 것들이 필수품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미용품보단 필수품을 판매하는 걸 권장드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되면 취미용품의 판매는 사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근데 필수품은 우리가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품인 거라서 저는 필수품이고 재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을 공략하는 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상품을 찾기 전에 시장을 고르는 게 좋고 시장이 작더라도 단일 제품군의 수요가 크다면 진입이 가능해요. 적합한 예시가 갤럭시 케이스라고 칠게요. 그러면 갤럭시 폴드에 액세서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케이스의 수요는 압도적으로 크겠죠. 이거는 케이스를 팔아도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작은 걸 예를 들면 반려동물 중에서 대형견이 있고 소형견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대형견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인데 그럼 이제 대형견의 시장이 작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형견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하네스, 입마개, 배변 패드 이런 거는 대형견이어도 수요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견 하네스만 공략해도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내기에는 충분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장을 포기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찾을 땐 카테고리를 찾지 말고 사람을 찾으면 쉽다. 이거는 영감을 얻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초보 때는 반려용품을 팔아야겠다, 자동차 용품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동차 용품의 경우에는 사실 사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무선 충전 거치대 사고 그 다음에 방향제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안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신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속용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30대 남자로 타겟을 잡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치고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으며 유튜브를 하고 사교 활동을 좋아하고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이런 이제 성향이 있죠. 이렇게 되면 저를 타겟으로 한 사업 아이템이 뭐가 나오냐면 술을 팔 수도 있고 유튜브 장비를 팔 수가 있고 배드민턴 용품을 팔 수 있고 자동차 용품을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본인과 동일군의 타겟을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타겟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소품들, 상품들, 제품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그 제품을 역으로 우리가 소싱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대표 상품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대표 상품 안에서 차별화를 해야지 큰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다시 반려용품을 예로 들면 하네스에서 소재나 내구성이나 편의성을 차별화해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지, 거기는 너무 시장이 치열하니까 우리는 강아지 신발로 가자, 강아지 오비로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요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굉장히 적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브랜드를 지속할 수가 없게 돼요. 신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거는 사실 경쟁력이 좀 부족한 셀러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경쟁력을 키워서 더욱 큰 시장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아까 보여드린 내 능력, 광고성, 사후관리, 나의 취향에 맞을 것,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거고요. 오늘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저의 근황을 전하는 쿠키 영상인데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영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데,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를 많이 듣고 있고, 덕분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고, 온라인 셀러는 기본적으로 좀 고독한 직업인데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감사를 느끼고 있고, 나중에 커뮤니티 기능이 오픈이 돼서 공동체를 조성하게 된다면 오픈 채팅 같은 거 만들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사실 아직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고요. 더 회복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